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 번 같은 주제로 여러 번 찍었는데 동영상을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찍네요. 이게 내용을 스크립트를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제목을 적고 오늘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제목을 적고 그냥 생각하는 것 즉흥적으로 기존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렸는데 오늘따라 자꾸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찍게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왼쪽 하단에 화면 왼쪽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혹시 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동감하시고 그런 내용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분들은 또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에 동의하시고 좀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려면 많은 구독과 옆에 종 버튼 있죠?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심화를 먼저 해야 하느냐? 예전이 아니라 얼마 전 강의에서 심화와 선행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당연히 심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오늘은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생 저학년 수학을 이제 좀 시작하는 학생들이 어느 방향으로 먼저 가야 할지 심화를 먼저 해야 할지 어머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선행을 먼저 해야 할지 사실 답은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중요한 건 심화라 그랬으니까. 근데 왜 이 시기에 시작할 때 학생들이 더 선행학습보다 심화를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심화이고 혹은 왜 심화인데 왜냐하면 사실 공부는 뭐가 전부다? 공부는 태도가 전부죠. 머리 좋은 거 필요 없어요. 머리 좋은 건 조금 도움 되겠지만 결국 머리 좋은데 공부 안 하고 태도 안 좋으면 공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수학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태도가 좋아지면 결국 머리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태도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이 늘어나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100인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심화를 해야 된다는 거. 왜냐? 자, 여러 번 그렸던 그래프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은 진도예요. 선행학습이란 말이죠. 혹은 이쪽으로 가면 후행학습인데 후행학습 하는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이쪽은 실력이에요. 실력. 혹은 난이도 상, 난이도 하. 진도는 초등생, 중등 수학, 고등 수학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학부모들께서 이렇게 심화를 하는 게 맞냐, 선행을 하는 게 맞냐라고 고민하실 때 최종 종착역은 어디예요? 최종 종착역은 좋은 실력이죠. 이게 최종 종착역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실력의 실체라는 게 남들보다 빨리 진도 나간 게 좋은 실력이에요? 아니면 남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좋은 실력이에요? 당연히 난이도 상을 풀어내는 게 좋은 실력을 가진 거죠.
난이도 중 정도를 푸는 학생이 진도가 많이 나갔다. 진도가 많이 나간 거야. 좋은 실력이 아니죠. 시험 치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좋은 실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실력이라는 게 난이도 상문제를 풀어내는 것이고, 그죠? 이 난이도 상문제를 푸는 학생이 되도록 하는 것의 핵심은 심화라는 거죠. 자, 난이도 상을 풀기 위한 학생들은 어떤 공부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충분히 풀어야 합니다. 충분히란 말은 엄청 많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를 찾을 만큼 충분히 풀면 되는 거죠. 대부분 3등급 학생들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 3등급 이하 학생들은 푸는 것, 한번 풀어보는 것에서 태도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2등급, 1등급 학생들은 이제 틀린 문제가 나오면 복습이라는 걸 해야 되죠. 왜 틀렸겠어요? 어려운 문제니까.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히 풀고 어려운 문제를 복습한다. 그리고 3번 난이도를 높인다. 충분히 풀어서 틀린 문제를 복습해서 다 알면 또 높은 난이도로 올라가야죠. 난이도를 높인다. 이렇게 하는 게 수학 공부의 핵심 전부예요. 전부.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골라가지고 복습을 하고 그 틀린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 학생이 되면 또 더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2번, 3번 방법으로 이렇게 서클을 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 3등급 이하는 숙제하는 데까지가 그죠? 끝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 태도를 만들어야 된다. 태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는 그냥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하는 학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건 이 태도는 결국 다른 말로 옮기면 습관이죠. 그런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은 어릴 때 형성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수학 공부를 하는 태도는 선행이냐 심화냐 하면 심화인 거죠. 왜? 올바른 태도는 풀어서 어려운 문제를, 틀린 문제를 아는 방식으로 스스로 공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만 결국 자기가 혼자 풀 수 있게 만들고 난이도를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도 진도는 없는 거죠. 이 심플한 구조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수학 공부를 시작하면 난이도 이쪽은 하잖아요. 난이도 쉬운 문제, 개념 문제집을 풀어보고 조금 유형별 문제집까지 풀었다 칩시다.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거를 4학년 거 풀고 5학년 거 풀고 6학년 거 풀고 또 여기까지 와서 중학교 거 풀고 이렇게 한다고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일 처음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그죠? 이걸 확대해서 초등과정이라고 하면, 그죠? 초등과정이라고 하면 3학년 거 하고 4학년 거 하고 5학년 거 하고 6학년 거 하고 이런 방식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에게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학년 거를 풀고 3학년 거를 풀고 3학년 거를 풀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복습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처음은 인도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니라, 그죠? 같은 그래프에서 3학년 걸 풀고 4학년 걸 풀고 5학년 걸 풀고 6학년 걸 풀었다. 기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1년이라는 시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생길 수 있는 다른 태도는 뭐냐 하면 난이도가 하인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노출을 안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해도 싫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학생들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뭣도 모르고. 근데 그 방향이 심화 쪽이라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에 처음부터 노출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아니면 이게 원래 방법인가 보다 하고 이 방향으로 학생이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쉬운 방향으로만 진행하면 학생이 시간이 지났을 때 쉬운 문제 풀면서 진도 나가는 게 자기가 편했고 그래서 이 방식에 그냥 몸이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들이밀면 풀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일단 진도는 실력이 쌓이면 나가면 돼요. 결국 같은 이야기잖아요. 진도 나가고 나서 결국 심화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진도만 계속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고 심화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진도를 나가고 심화를 하려고 했으면 심화를 먼저 나가고 실력이 쌓인 걸 보면 진도를 나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요즘 병행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력이 없는 상태로 진도만 쭉 나가고 진도 쭉 나가고 나중에 와서 심화를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혹은 병행하는 것도 요즘 많은데 병행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병행은 뭐 남들 한다고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2학년들은 자기 그릇이 어느 정도 적잖아요. 그릇이 작잖아요. 그럼 그릇 자체에 그릇이 작은데 이 그릇에 무엇을 먼저 채울까 생각하면 이거는 심화해봐요. 하나만 채운다라고 하면 심화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릇이 커지면 크다는 게 확인이 되면 심화도 채우고 선행도 채우는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릇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릇이 크다면 먼저 뭘 채울 거냐? 당연히 심화를 먼저 채워야죠. 그죠?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릇이 어느 정도 큰지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를 무시하고 우리 아이의 그릇을 크기를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한다고 하면 먼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향, 심화 쪽으로 아이를 인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다고 조심해야 될 건 한 권 풀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려운 거, 그 다음 어려운 거 풀고 예를 들어서 개념 풀었으니까 위에 유형을 풀고 그 다음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유형을 풀었으니까 심화, 일품을 풀고 최상위를 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왜? 위로 올라가 깊어지게 한다잖아요. 깊어지게 한다는 거는 그 학생의 역량에 맞춰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했는데 풀려보니까 개념을 잘 몰라. 그래서 유형을 하자. 이러면 안 돼. 개념을 했는데 모르면 개념을 또 하고 유형을 봤는데 유형을 공부 한번 시켰는데 잘 못 풀어요. 그러면 심화하면 안 되죠. 또 유형별 유형 정도의 난이도를 다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쌓아 나가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진도 위주로 나가려고 하는 건 자꾸 옆에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중심을 못 잡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모여서 다른 애들 진도 나간 이야기만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자꾸 어머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생 중에서 수학을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 제 경험에 의한 수천 명을 본 제 경험에 의하면 첫 방향은 진도를 쭉 가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고 틀리면 야단치지 말고 다시 가르쳐주고 그걸 복습할 수 있게 하고 고치고 풀고
그죠? 풀고 고치고 알 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수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해야 하는 방향이다라고 마무리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하시고 동의하시면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안녕.